안녕하세요. 자, 잠깐 쉬고 오셨어요? 잠깐 쉬라니까 진짜 뭐 유럽 갔다 오고 막 이러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계속 쭉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6, 7번 마무리 집시다. 자, 6번은 결산 정리 사항이고요. 7번은 장부조회인데 몇 문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어쨌든 결산 정리 사항 갑시다. 이때 결산할 때 주의할 점. 자동 결산이 있고 수동 결산이 있죠. 수동 자동 구분하는데 뭐부터 하죠? 수동 자동 뭐부터 하죠? 수동부터 해야지. 자동차도 수동이 먼저 나 옛날부터 스틱이었고 요즘은 자동 오토죠. 오토. 수동이 먼저입니다. 이때 자동에는 뭐 이슈? 회계 2급에는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 합격 기대감이 있죠. 합격을 기대합니다. 그죠? 기대감이 있고 기대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 자동 결산 끝나면 전표 추가. 자, 기말재고 대손 감가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1번 송호품 어쩌고야. 수동이고 2번 어쩌고 저쩌고 볼 것도 없네. 수동이고 3번도 보험료 어쩌고네. 이것도 수동이고 다 수동밖에 없나? 4번도 있고 이것도 수동이네. 이런 자동 하나도 없네. 그럼 수동은 일반 전표에다 냅다 적어야죠. 1번부터 갑니다. 아직도 이거 헤매고 있나 보세요. 소모 구입할 때 단기 비용 처리한 소모품 중에 미사용액이 3만 원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찾으면 공부를 한 거고 못 찾으면 더 해야 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미사용이 아닙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이 소리입니다. 비용, 송호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이 소리를 짚어낼 줄 아는 분은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고요. 아니면 글자 수 세는 사람, 미사용 네 글자, 사용액 세 글자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문제지. 어쨌든 자 중요한 포인트는 구입할 때 차변의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거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한 것처럼 봤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자체가 이미 답이 나온 거야. 장부에는 그럼 구입하자마자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만약에 결산 때 가서 다 썼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돼.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쓴 걸로 돼 있어. 근데 결산 때까지 가서 다 썼으면 냅두면 돼. 근데 아직 안 쓴 게 있으면 장부에는 다 썼다고 돼 있는데 안 쓴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 그 수정해야지.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도 하고 결산 수정 사항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니 쓴 걸로 돼 있는데 다 썼으면 수정할 게 없지. 냅두면 되지. 근데 쓴 걸로 돼 있는데 안 쓴 게 있으면 수정해야죠. 그래서 반대로 빼는 거야. 안 쓴 만큼. 그래서 미사용액을 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험에는 여기 3만 원 써 있으면 3만 원 분개하면 되고 만 원 써 있으면 만 원 분개하면 돼. 10개 중에 9개는.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나중에 이 글자 하나 만약에 미사용이 아니라 사용액이 3만 원이었으면 어떻게 해? 그럼 금액이 3만 원 쓰면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아직 안 쓴 만큼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비용이었던 걸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지. 비용이었던 걸 자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적는 거죠.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자, 차변에 있던 송호품비를 대변으로 보내줘라. 800번 있죠? 800번대 송호품비 그리고 3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73번.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단기 투자 목적. 단기 투자 목적으로 1개월 전에 동서텔레콤의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매겠죠.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50주인데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고 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이게 50주에 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근데 결산 때 공정가지 시가가 주당 12,000원. 주당 만 원에서 12,000원이니까 2,000원 올랐죠. 2,000원 이익이에요. 이익인데 여기에다 50주를 곱하면 10만 원. 10만 원 이익. 이익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대변이지. 그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뭐 이거 입력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입력하는 거야 일도 아니죠. 올랐으니까 12월 31일자 자 대변의 이익 대변의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목이 갈라지네 막 1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됐죠?
자, 그다음 보험료 얘기해라. 보험료도 늘 나오는 거잖아요. 늘 나오는 겁니다. 자, 보험기간이 만기된 자동차 보험을 10월 1일자로 갱신을 했대요. 보험료 36만 원인데 보험기간이 10월 1일부터 24년 9월까지 1년치네? 1년치네. 23년부터 24년에 1년치. 그럼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3만 원인 거 보이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비용 처리하였대. 언제? 10월 1일 날. 근데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그럼 뭐 하란 얘기냐? 10월 1일부터 이번 연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는 3개월이 경과됐죠. 그럼 아까 12달 중에 3달은 경과가 됐죠. 경과가 됐지만 나머지 9달치는 미경과, 즉 단기분이 아니고 차기분이잖아요. 이건 내년 거잖아요. 그건 내년 건데 이미 장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돼 있죠. 이 송호품비랑 똑같잖아요. 여기는 보험료고 여기는 송호품비지. 여기는 송호품비, 여기는 보험료. 근데 그 중에 미사용이 있다. 미사용을 빼줘라. 여기서는 미경과를 빼줘라. 왜? 내년 거니까. 내년 거니까. 그게 보험료가 대변으로 갑니다. 뭐 굳이 할 필요 없지만 10월 1일 가볼까? 10월 01일 가보면 차변에 보험료가 있잖아요. 36만 원이 있는데 이게 1년치 거야. 즉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달까지. 그럼 그 중에 9달치는 내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로 넘겨야지. 12월 31일 날 대변으로 보험료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9달치니까 아까 한 달에 3만 원이었지?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9달치면 3, 9, 27, 27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내년 건데 이미 줬잖아요. 이러니까 선급 비용. 미리 줬으니까 선급 비용이지. 미리 준 돈 선급. 미리 받은 거 선수. 아직도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헤매고 있는 거 아니죠? 아직도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직도 이거 가지고 헤매지 않겠죠? 제가 T계정 그림은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 대변이고, 차변이면 당연히 자산이란 얘기고 대변이면 부채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급하고 미수는 자산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죠.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 모르면 진짜 곤란합니다. 심각한 거야 그럼. 선급 비용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단기분, 차기분 친절하게 설명해 놨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보험료로 되어 있었다.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로 36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내년 거 빼라. 내년 거 미경과액이죠. 미경과액을 빼줘라. 왜? 내년 거니까. 그리고 내년 거는 미리 줬으니까 선급 비용. 자, 이거랑 1번에 있는 송호품하고 어때요? 완전 똑같지 않아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비용이 아닌 걸 빼서 자산으로 바꿔줬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비용이 아닌 걸 빼서 자산으로 처리했죠. 똑같죠. 여기는 미사용액, 여기는 미경과액. 그죠?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원리를 한 번만 깨우치면 죽었다 깨어나도 헷갈릴 일이 없는데, 여기다 대고 야 소모 분비 몇 글자야? 네 글자. 미사용액 몇 글자야? 네 글자. 네 글자끼리 묶어라. 요딴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보험료는 세 글자인데 이건 미경과액인데 이건 어쩔게요?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진짜 그딴 식으로 욕먹어요. 진짜 큰일 나요. 실무 나가면 큰일 나. 자, 그다음 이자 비용의 미지급액. 자, 키워드 미지급. 미지급이라는 말만 봐도 끝난겨. 미지급 보자마자 부채 대변이잖아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쓰면 되지. 문제 이자 비용 써 있으니까. 이번 연도 거. 그지? 이번 연도에 귀속 발생을 했다. 이번 연도에 이자 비용이 귀속 발생. 귀속은 이번 연도에 속한다는 얘기죠. 이번 연도에 발생을 했는데 미지급이죠.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발생한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해. 근데 실제로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이지. 어려울 게 뭐 이슈요. 그냥 거저먹기지. 그래서 어느 변부터는 상관없어요. 부채니까 대변부터 적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 금액이 얼마랬지? 60만 원이구나. 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이자면 이자 비용. 그리고 뭐 수수료면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동결산이 하나도 없어. 서운하게. 기말재고라든가 막 이런 거. 자, 일반 조회 다 끝났네. 그럼 만약에 자동결산이 있으면 여기죠. 지금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항목이 없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이 뜨고요. 기대감, 기말재고.
여기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재고 여기는 없지만 제가 임의로 줄게요. 1,000만 원 있다고 치고. 그리고 대는 대손예상, 대손상가 여기죠. 대손상가 들어가서 만약에 문제에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오면 1%다. 1로 돼 있고 그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다 계산돼 있습니다. 합잔에 3억 얼마 있고 충당금 있어서 뺀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결산 반영 눌러주고, 그 다음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4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보면은 여기 4번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만약에 건물계 만약에 100만 원 있고 차량계 50만 원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있으면 기대감. 그리고 전표 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할 거예요. 저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예.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닫고 나오고, 그럼 일반 전표에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건 4개인가 있잖아요. 근데 12월 30일을 열어보면 붕괴가 엄청 많이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건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까지인데 상품 매출원가 붕괴 와 있지, 감가상각 붕괴 와 있지, 대손 붕괴 와 있지. 많이 와 있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끝.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회. 전산회계 1, 2급에서는 장부조회 여기 몇 개나 3개 나왔네. 3개 나왔죠. 장부조회 3개. 그래서 3개나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전산 세무로 넘어가면 조회 안 나와요. 먼저 상반기 중 지출한 접대비 판관비 800번대 813 접대비는 얼마냐. 키워드는 상반기 중 지출한 접대비. 키워드는 접대비죠. 접대비라는 과목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총계정원장을 봐라 이겁니다. 총계정원장 또는 계정별원장을 봐도 돼요. 계정별원장을 봐도 되고 총액을 물어봤잖아요. 이건 여러 군데 봐도 돼. 자, 일단 여러 군데 확인해 볼게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떠올랐어. 그럼 계정별원장 가볼까 한번 가볼게요. 계정별원장 가서, 그리고 상반기 1월에서 6월이니까 01에서 0630, 그리고 접대비 813. 모르면 F2번. F2번 접대비 누르면, 자, 접대비가 여기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전체 합계가 650이래요. 그럼 답이 650만 원. 나오죠. 일단 650만 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자, 문제에서 자, 총계정원장도 보랬죠? 총계정원장.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총계정원장 클릭해서 1월부터 6월 01010630 접대비 813 모르면 F2번 누르면 여긴 합계가 이렇게 나오네. 더 깔끔하네. 더 깔끔하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합잔 보면 안 될까? 합잔 한번 볼까요? 합잔을 6월 달로 열어봐. 06. 이게 딱 열어보면 판관비로 내려가 봐요. 판매비와 관리비 내려가서 접대비 찾아보면 650만 원.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답만 맞으면 돼. 그리고 수익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면 되죠. 비용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로 가서 6월 06 딱 검색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보면 그 중에 접대비 650. 어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답만 맞으면 돼. 650. 이건 문제지다 메모해놔야죠. 문제지다가. 그 다음 1월 말 미수금의 장부금액 얼마냐. 키워드는 이거 키워드는 장부금액. 키워드는 장부금액. 전기 말에 비하여 얼마나 늘었느냐인데 중요한 건 장부금액이라는 말을 모르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장부금액은 미수금이구나. 이게 미수금이 아니라 만약에 건물의 장부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냥 원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 또는 어떤 문제는 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 만약에 이게 외상매출금이었다. 외상매출금이었으면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에요. 근데 미수금에는 충당금 있나 확인해 봅시다. 일단 장부가라는 말 자체는 이거 그리고 미수금이 자산이잖아요. 장부가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통합계정, 장부금액이나 통합계정이라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자산부채의 분류, 자산이나 부채의 분류 있잖아요. 유동자산이 어쩌고 유동부채 어쩌고 이런 것들, 이런 말 나올 때는 전부 다 재무상태표를 봐라 이거죠. 자, 1월 말이에요. 그럼 재무상태표 1월로 갑시다. 재무상태표 열어서 01월 딱 열고 물어본 게 미수금이잖아요. 미수금을 찾아보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505만 원이에요. 505만 원. 이게 답이 55만 원인데? 증가액으로 전기에 비하여 증가한 거 물어봤지. 단기는 505만 원이고 전기는 450만 원이에요. 여기가 뒤에가 전기, 앞에가 단기. 그러니까 단기는 505만 원인데 전기말이 450이니까 얼마 늘었냐 이거죠. 단기말에서 전기말을 뺀 금액, 55만 원 늘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이었다면 540에서 충당금을 뺀 오른쪽 숫자 530만 원.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요 장부 금액 전년도랑 똑같네? 그대로네? 네, 그대로네요. 어쨌든 이런 거. 근데 미수금 물어봤으니까 전년도 말하고 단기 말을 비교해서 구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장부 금액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게 유형 자산이었으면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거. 그리고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었다면 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계정 감가상각 누계나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알아두시고, 마지막 5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와 금액이 얼마냐. 키워드는 거래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거나 거래처명이 있거나 거래처명 이런 거 있을 때는 거래처 원장을 봅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죠.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 자, 일단 재무상태표 닫고, 자,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으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열고, 자, 5월 말 현재면 1월부터 5월이에요. 0101에서 0531까지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 주면 되고 엔터 신나게 칩니다.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자, F2 108 모르면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 검색하시고, 가장 많은 거래처 잔액이 가장 많은데 여기죠. 이렇게 확인해서 대복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클릭해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물어본 게 이거죠. 112번의 대복전자. 그래서 물어본 게 코드와 금액도 물어봤구나. 112번 00112 그리고 금액은 여기 3,600 얼마 36500 이거. 그럼 답안지에다 이걸 입력해야 돼요. 자, 일단 실기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답안 작성하는 거. 자, 메뉴는 다 닫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이제 우리 실기를 먼저 푸는 거야. 그 얘기 안 했구나. 우리 시험장에서 문제집 받으면 앞에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론부터 풀지 말고 실기부터 푸세요. 이론부터 풀다가 15개 나오는데 그 15개가 다 풀리면 상관없어. 그럼 아주 잘하는 거죠. 공부 훌륭한 거 잘하는 거지. 근데 웬만한 수험생들은 그 15개 중에 또 두세 개, 한두 개, 많으면 대여섯 개씩 긴가민가 이런 게 생겨요. 그럼 그거 신경 쓰다 보면은 뭐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하얘지고 막 땀 삐질삐질 나고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막 아유 심란해. 손 떨려. 그래가지고 실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기를 먼저 푸세요. 실기를 먼저 풀고, 그리고 실기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론 쭉 풀어요. 강의는 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론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다 풀었다고 쳐. 그리고 여기 눌러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고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했더니 끝났대. 큰일났네. 15번까지 있는데 감독관이 이제 내래요. 그럼 이럴 때 붙잡고 있다가 늦게 내면은요, 감독관이 체크해요. 이 사람은 위반, 시간 위반, 탈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빨리 찍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1, 2, 3, 4니까 에이 몰라 줄 세워. 그럼 오늘따라 1번이 댐비네. 그럼 지금부터 1번이야 다. 그냥 다 1번이야. 그냥 1번 막 클릭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시험 보러 가서 이러면 얼마나 2심할까요? 3심할까요? 1심한가? 어쨌든 넘어가요. 그리고 이 실기 답안 있죠. 이거 이 마지막 요거 3개 있잖아요. 요거 마지막 3개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번에 있던 650만 원 여기다 입력하고, 그 2번은 55만 원이죠. 55만 원 숫자만 원자는 글자 써 있잖아요. 아예. 그다음 거래처 코드가 이거 112잖아요. 112만 적어도 됩니다. 금액은 36500이었나? 36500 이렇게 입력해주고 끝났죠. 닫기. ESC가 아니라 닫기 누르시고 그럼 저장됐다고 뜹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왜 시작할 때 USB를 나눠주고 USB 꽂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USB 꽂고 수험표 입력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다 끝났어. 자, 그럼 USB 저장, 답안 저장 눌러야 돼요. 누르고 그럼 기다리면 저장됐다고 뜹니다. 근데 저는 안 됐다고 떠. 왜냐면 C에 했다고. USB 안 꽂았으니까. 어쨌든 다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 닫고, 그리고 이론도 풀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문제지는 여러분이 들고 오면 돼요. 문제지는 그냥 들고 집으로 가시면 돼. 아니면 시험 끝나자마자 뭐 이제 나는 붙었는데 뭐 안 봐도 돼. 그럼 버리고 가면 돼. 아셨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시험 끝나자마자 문제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세요. 카페에 올리세요. 그럼 제가 답 매겨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밑에다가. 그리고 요런 내용은 좀 특강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발. 그래서 조만간 또 여기 기출문제 끝나면 또 주제, 필요한 주제 같은 거 제가 또 특강도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다, 요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이건 기본이지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107회죠. 실기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론할게요. 근데 하기 전에 여러분은 15문제 중에 찍지 말고 답 보지 말고 여러분 실력대로 한 10분 정도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10분 정도 풀어보고 나서 에이 강의 들을 필요 없어, 그럼 안 들으면 되지. 근데 조금이라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 싶으면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